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신장내과 허남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신장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백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즘 소변을 보면 변기에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생깁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콩팥이 안 좋은 거라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소변을 봤을 때 이렇게 위에 하얗게 거품이 있는 이런 현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 단백뇨 아니냐 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 해서 다 단백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백뇨가 있을 때 소변에 거품이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변에 거품이 있다고 해서 다 단백뇨가 있는 건 아닌데 소변 거품이 있을 때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물의 영향으로 소변에 거품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소변에 염증이 있어서 거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긴다 하시면 얼른 가서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더라도 검사를 해서 단백뇨가 없으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단백뇨가 나오면 이미 콩팥이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왔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뇨가 나온다고 콩팥이 망가진 거 아닙니다. 또 단백뇨가 나온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것도 아니에요. 네, 단백뇨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뇨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배출되는 거고요. 누구나 정상적으로 단백질은 소변으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소변 단백질이 300mg 정도보다 많게 배설되는 경우는 저희가 단백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백뇨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좀 살펴볼게요. 일과성 단백뇨라는 게 있어요. 심하게 운동한 다음이나 고열이 날 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기립성 단백뇨라고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단백뇨가 나왔다가 또 정상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단백뇨도 있습니다. 또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소변이 농축된 상태에서 소변 검사를 하면 단백뇨가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단백뇨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검사를 했는데도 단백뇨가 지속된다. 그러면 신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단백뇨가 지속이 된다면 일단 단백뇨가 얼마나 나오는지 양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단백뇨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사구체신염,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지 찾아봐야 되고요. 어떤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건 아닌지, 신부전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단백뇨가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증상이 사실은 제일 흔해요. 그리고 경미한 단백뇨인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요. 단백뇨가 심할 경우에는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단백뇨가 있으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식욕 부진, 전신 쇠약감, 부종이나 소변량 감소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뇨의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시적인 단백뇨나 아니면 오래 서 있을 때 나타나는 단백뇨는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단백뇨가 있을 때는 전문의 진료를 꼭 받으시고 단백뇨를 줄이는 약물 치료를 받고 동반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같이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저염식이나 저단백질식, 저지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종을 줄이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원인 질환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혈류로 넘어가 볼게요.
검진을 받았는데 소변에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변이 깨끗하기만 한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보시면 혈뇨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건데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다.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거는 혈뇨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관적 혈뇨라는 거는 눈으로 피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소변입니다. 근데 현미경적 혈뇨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소변 색깔인데 저희가 검사할 때 소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적혈구, 피 성분인 적혈구가 보이는 그런 소변이에요. 앞서 질문하신 환자분도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소변 색깔인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적혈구가 보이는 이런 현미경적 혈뇨였겠죠. 이런 혈뇨가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백뇨하고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혈뇨가 나오는 일시적 혈뇨. 생리 전후라든지 심한 운동 후에 혈뇨가 잠깐 나왔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서 혈뇨가 없어지면 일시적인 혈뇨구나, 괜찮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검사를 했는데도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혈뇨의 원인이 뭔지 찾아봐야 됩니다. 혈뇨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보시면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을 따라서 쭉 내려가서 방광에 모여서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어디서든지 피가 날 수가 있어요. 콩팥이나 요관, 방광, 요도 어디서 피가 나든지 검사를 하면 이제 혈뇨로 나오는 거죠. 그 원인은 보면 신장이나 요로에 결석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방광이나 요도, 콩팥에 염증이 있는 경우, 사구체 신염이나 전립선 비대 같은 전립선 질환도 있고요. 콩팥이나 방광, 전립선에 종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소변 성분에 이상이 있어서 칼슘이나 요산, 옥살산 같은 성분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경우도 혈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혈뇨가 있다고 들었는데 원인이 뭔지 찾으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혈뇨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혈뇨의 양상이나 증상, 나이,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해서 어떤 검사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보통 소변 검사, 그리고 콩팥 기능이 나쁘지 않은지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 검사를 해볼 수 있고, 단백뇨 검사, 그리고 신장에 이상 없는지 초음파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소변의 암세포 검사를 한다든지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성분을 분석한다든지 신장의 전산화 단층 촬영 CT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방광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눈으로 보기에 빨갛게 피가 나오는 유관적 혈뇨가 있거나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방광암이나 신장암, 전립선암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혈뇨가 있다고 들었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혈뇨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염증에 의한 혈뇨라면 염증을 치료해주고, 요로 결석에 의한 혈뇨라면 결석을 깨는 쇠석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문제가 새로 생기지 않는지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고요. 단백뇨나 신장 기능 저하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지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요로 결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요로 결석이 자꾸 재발하는데요. 요로 결석은 왜 생기나요? 네, 요로 결석은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생기는 돌을 말합니다.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라 하면 앞에서도 봤지만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을 따라서 쭉 소변이 내려와서 방광에 소변이 모여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럴 때 작은 결석은 소변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근데 큰 결석이 있다면 밑으로 내려오다가 결석이 요관에 걸리면 소변 내려오는 길을 막아서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돌이 있으면 소변 내려오는 길을 막아서 위에 있는 소변이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 소변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 염증, 수신증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수신증이 뭔지 좀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콩팥이에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서 돌이 여기를 막았어요. 여기를 막으면 위에서 소변이 내려올 수가 없겠죠. 지나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그러면 요 위에 소변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여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서 이렇게 심해지면은 콩팥 모양 자체가 이상하게 돼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로결석이 왜 생기는가 좀 살펴보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소변 양이 적어지고 결석의 재료가 되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알갱이들이 소변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변 양이 적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이 촉진이 돼서 결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에는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비타민C 섭취를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요로결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단 몇 가지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소변 검사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요로결석 때문에 소변이 잘 지나가지 못해서 고여 있다가 염증이 생겨서 염증요, 그리고 염증이 있으니까 거기 균이 들어가가지고 세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단순 요로 촬영 엑스레이에서 결석이 진단되기도 하는데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하게 심장 CT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요로결석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특히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소변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를 해서 어떤 성분 때문에 지금 요로결석이 자꾸 재발하는가 그걸 찾아내서 그 성분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엑스레이 검사를 했어요. 오른쪽 콩팥에 이렇게 하얗게 돌이 보이고 있네요. 이건 이제 CT 검사를 했습니다. 보면 오른쪽 콩팥에 이렇게 돌이 비교적 큰 게 있고 왼쪽 콩팥에도 이렇게 조그만 돌이 있네요. 다음 질문. 요로결석이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로결석은 증상이나 결석의 크기, 결석의 위치, 요관이 막혔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대기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라는 게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결석이 밖으로 저절로 빠져나오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소변량이 2에서 3리터 이상이 되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소변량을 증가시킨 다음에 이렇게 소변량이 많으니까 요로결석이 저절로 소변에 쓸려서 밖으로 나오도록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결석의 크기가 작고 비교적 아래쪽에 있을 때 이런 방법이 효과가 좋겠고요. 이 방법으로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몸 밖에서 충격파를 발사해서 결석을 작게 분쇄해서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건데요. 요로 폐색이나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나 임산부인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분쇄된 요로 결석은 대개 2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 되고 하지만 결석이 너무 크거나 단단한 경우에는 잘 깨지지가 않으니까 반복해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요관경화 배석술이라는 걸 하는데요. 방광을 통해 조그만 내시경을 넣어서 요관에 들어가서 결석을 분쇄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경피적 신쇄석술이라고 해서 신장 결석이 큰 경우나 다른 치료를 다 했는데도 큰 결석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에 피부에 구멍을 뚫어서 신장까지 쭉 터널을 뚫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을 넣어서 결석을 분쇄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도 저도 다 안 된다. 그러면 뭐 수술해야겠죠. 저는 자꾸 요로결석이 재발해서 괴로워요. 네, 이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요로결석이 통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괴로움이 담긴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로결석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요로결석 재발 위험이 치료 후 6년 이내에 60에서 70%의 환자분들에서 재발을 합니다. 재발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서 소변량이 충분히 유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결석 위험이 높아지니까 소금 섭취를 줄이고요.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으면 결석 위험이 올라가니까 육류 섭취는 줄이는 게 좋고요. 구연산이 결석 형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오렌지나 자몽, 귤 같이 구연산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C 약제를 과다 복용하면 결석의 위험이 올라가니까 비타민C 과다 복용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